안녕하세요. 국고처 일부 진행의 박건입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70-4941-022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181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때는 정확한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청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언제나 든든하고 늘 멋진 남자죠. 나연호 파트너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연호 파트너님. 예. 새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나 이런 이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장이 너무 어렵다. 특히 예. 중소형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든 장입니다. 그만큼 하락 종목이 많은데 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대형주, 그러니까 특히 코스피 200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수는 오르지만 사실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들어갔을 때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배에서 3배 많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뜻은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열 구간 아니면 탄력 둔화될 수 있는 구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 과매도 구간 선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홀딩하시거나 이렇게 좀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제가 잠시 뒤에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더 면밀하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도 있고요. 또 나연호 파트너의 또 명강의도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담해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런 상승세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삼성물산 지난번 상담을 드릴 때 뭐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시고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갖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대형주 상승과 함께 정말 우상향하는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 대형주들은 이런 단기 관점보다는 최근에 이런 탄력 받으면서 더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때 상담 드릴 때 한 30만 원 전후 보시자고 길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29만 원에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갖고 갈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이 종목도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선 어느 정도 좀 반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오른 만큼 우리 29만 원, 30만 원 이 정도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좀 꺾이고 5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 이럴 때는 잔량도 어느 정도 좀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삼성물산 AS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볼까요? 네, 현대차. 현대차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로봇 이슈도 있었고 이제 현대차는 로봇이랑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미래의 이 사업을 좀 준비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이 기업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였다면 지금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통해서 이번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앞으로 이런 로봇, 결국에는 2026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봇 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쪽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차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기아 그리고 현대와 관련돼 있는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강한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40만 원 이상까지 지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형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접어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한 42만 원 전후에서는
우리 절반 정도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분도 마찬가지로 좀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오신다면 추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흐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어느 정도 좀 익절하시고 다음 눌림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스코텍 볼 텐데요. 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눌림이 보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나연우 파트너님, 네.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네. 코스닥도 좀 봐야 될 시기인데 네. 결국은 코스닥이 좋으려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잘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가려면 핵심 섹터는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네. 근데 한 주 동안에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못 갔어요. 다른 섹터들 많이 올릴 때 이 핵심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눌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스코텍도 보시게 되면 지금 5거래일 동안 눌림을 받았지만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음봉 5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양봉의 도지로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눌림 과매도 구간에서 양봉의 도지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시그널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당연히 반등을 이용하는 전략,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는 한번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제약바이오는 우리 지금 선 조정을 받아놓은 만큼 우리 제약바이오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음 주 한번 반등, 좋은 상승 기대해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오스코텍은 변함없이 저는 1차적으로는 뭐 5만 원까지도 열려 있지만 더 길게 본다면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자, 제약바이오와 함께 코스닥에서 또 로봇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좋은 편이었죠? 예. 로봇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로봇주 한 주 동안에 정말 강한 상승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현대차 이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CES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휴머노이드였어요. 결국에는 이런 로봇 산업이 미래 산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 이에 따라서 로봇 섹터들이 다시 눌림 이후에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는 우리 지난주 한번 잡아드릴 때 이 SK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이 전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해서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가 제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한번 익절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섹터들 굉장히 강한 상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쉬어가는 꺾이는 흐름 캔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9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좀 다녀본 추세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다음 눌림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 AS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결국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꺾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14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을 향해서 거의 지금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눌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5거래일 동안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여기서 한번 이 전고점 라인대를 저항대를 한번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이 윗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눌림에서 공략을 해놓으셨다면 눌림 받은 종목이라면 좀 더 추세를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까지 살펴보면서 AS 좀 해드렸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그 공방 소식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도 느끼시고 좀 어려움도 느끼실 만한 그런 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전략과 함께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CMTX 20% 이상의 한번 급등을 보여드렸는데 이 CMTX의 뒤를 이을 제가 히든 종목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저희 무료 방송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꼭 방송 끝나고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전략과 종목 갖고 가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좋지만 참 요즘 난이도가 높은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선물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우리 타점 잡는 게 우리 전략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차트와 가까워지는 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타점, 이 타점 잡는 법을 제가 VOD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나오는 하단 VOD 번호를 신청하셔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AS 해드렸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소식, 선물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나연호 파트너의 성공 투자 강의. 저도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인데요. 나연호 파트너의 성공 투자 핵심 비법 강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 주 동안 우리 대형주들이 한번 강한 탄력을 받아서 아마 우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좀 서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섹터로 우리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의 때가 왔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더 면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주간 증시 한 주 동안의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속 최고치 랠리를 찍어주고 있죠. 이제 5,0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200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코스피 중에서도 이 코스피 200을 제외한 종목들을 한번 지수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락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탄력을 못 받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극심하게 이렇게 쏠림이 심했던 장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강했던 섹터, 이 시장의 한번 흐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세를 이끌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의 대형주들이 한번 시세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로봇과 지주사 이런 대형주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주를 한번 종합해 보면 이 대형주들의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상승을 이끄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한번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일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역시 지금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한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여야 될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수, 그러니까 대형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과열 구간에 접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5거래일 동안 한번 눌림을 받은 이후에 어제장과 어느 정도 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양 시장 모두 굉장히 강한 흐름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이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중의 열강에서 벗어나는 역발상 전략.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아마 요즘 시장에서 그리고 어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대형주를 사야 되나? 아, 지금이라도 사면 오른다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주식이든 어떤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화두가 되고 우리가 어디 일상생활에서 여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이렇게 이 종목을 타야 될까? 지금이라도 타야 될까? 이렇게 외칠 때가 저는 그게 과열 구간이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군중이 열광에 있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덜 오른 섹터라든지 이렇게 덜 눌림을 받은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저는 공략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시장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잘 조정을 인내하신 만큼, 그리고 못 올랐던 거를 잘 인내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한번 전략을 제가 면밀하게 봐드릴게요. 자, 최근에 단기 주가 급등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이죠. 우리 아까 코스피 지수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대형주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장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는 음봉을 만들어주는 고점 구간에서 음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과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젠 덜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와 키 맞추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낙폭 섹터와 역시 중수형 낙폭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중에서 우리 핵심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주 동안 눌림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고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주사에서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 이 지주사 쪽이죠.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 쪽,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을 보시면 이런 음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역시 급등 섹터 대비해서 선 조정을 완료하고 있는 구간이죠. 어제장에서 알테오젠과 이런 삼천당장 이런 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추세를 지금 반경 모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낙폭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코스닥에서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40%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업 내용은 탄탄한데 수급이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눌림을 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그 자금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건데 자,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지금 주도 섹터나 핵심 섹터 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자금과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 유입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장에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눌림을 받았죠. 5거래일 동안 눌림을 받다가 어제장에서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자리에서 굵은 양봉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러면 관심주 우리 AS를 통해서 우리 한번 타점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 반도체에서 CMTX 이렇게 잡아드렸고 HL만도, 삼성전자, HVM 우리 국고처에서 잡아드린 종목들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CMTX도 보시게 되면 역시 눌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 반도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라믹 파츠 소재 기업인데 세라믹 파츠, 이런 실리콘 파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TSMC의 유일한 국내 최초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TSMC에 납품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런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이 눌림 자리에서 잡아드렸고 2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이런 굵은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접근할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펀더멘탈 대비 낙폭해 있는 종목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한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역발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HL만도인데요. 자, HL만도 같은 경우도 이런 자동차 부품에서 앞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쪽으로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탄탄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과 그리고 현대차가 강세가 나와주면서 이와 관련된 대표 수혜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싼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에 한번 부딪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을 익절하셔야 돼요. 그래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시고 7만 원, 8만 원 이상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눌림목 저점 매수를 잘 잡아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열 구간에 시켜준 이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 항상 상담을 드릴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전후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다음 17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자라고 항상 AS를 잡아드렸어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5만 원 전후에 한번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근데 반도체 섹터들은 삼성전자는 너무 급하게 15만 원 도달했을 때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좀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는데요.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전후, 그 다음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 드리는데 좀 탄력이 강하게 붙거나 상승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길게 한번 추세를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VM인데요. 사실 HVM은 우리 9월 말, 10월 초에 국고처에서 한번 잡아드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잡아드렸거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스페이스X에 관련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이스라엘과 인도, 미국 우주항공 방산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게 서산의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하반기 길게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자라고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최근에 실적 캐파,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26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다 극대화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는 HVM을 각 항상 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주가는 꼭 펀더멘탈을 수렴한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느끼실 때 이거 내 종목은 왜 못 가지? 이거 내 종목은 왜 못 가는 것 같은데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좀 저점에서 공략을 해두셨다면 저는 그런 펀더멘탈 종목들은 길게 보시고 긴 안목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 이것도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HVM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 앞에서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과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우리 한번 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절반 정도 이상은 익절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심주를 한번 잡아드려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SOS랩이에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D 라이다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무엇보다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켜지고 있죠.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볼 수 있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사실 SOS랩은 최근에 우리 머니플러스 아침 머니플러스 시간에 잡아드리고 지금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AS 겸해서도 말씀드린다면 좀 더 이런 자율주행 확대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관심주는 페스카로예요. 자, 페스카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차량용 보안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테슬라가 FSD를 혁신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앞으로 이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율주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FSD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젠슨왕 회장을 만난다든지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이 커진다면 당연히 동반해서 커질 수 있는 게 차량용 보안 쪽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무엇보다 주가 낙폭에 따른 가격 메리트 보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SOS랩 차트를 보셨죠? 굉장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동반해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차량용 보안 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의 기술적 위치가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 다음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지금 도지 굉장히 몸통이 얇은 도지 두 개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캔들들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페스카로 차량용 보안 쪽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강조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요. 3빌리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해서 희귀 유전 질환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의료 AI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400여 개 기관과 그리고 60개국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한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AI가 발전하면서 의료 AI 동반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런 AI, 의료 AI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자,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30% 빠진 자리거든요. 자,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장에서 한번 쭉 빠지고 밑꼬리를 달아주고 올라주면서 양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단기 낙폭 구간에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터닝포인트 기대 구간이다 이러면서 한번 제가 3빌리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을 보고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는 이런 코스닥 그리고 낙폭 중소형주, 특히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CMTX를 통해서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드렸다면, 제가 우리 천수닥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핵심 히든 종목, 제가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무료 방송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한 만큼 오늘 방송 끝나고 꼭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전략과 유망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